고구마 없는 스피디한 전개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드라마 악의 꽃. 안타깝게도 12화가 결방되었지만 11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전전 미드 시점을 통해 드라마 속에 숨겨진 진정한 악의 꽃을 쫓아보겠습니다. 뇌피셜과 떡밥송이를 즐기는 드라마 매니아시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 영상 알림벨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전 미드 시점 출발하겠습니다. 가경리 할머니 집에 남겨진 김무진 기자의 녹음기를 복원하여 도연수의 정체를 알게 된 최재석 형사. 그는 차지원 형사에게 케이스에서 빠질 것을 권유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기가 더 범인을 잡을 강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 거부합니다. 도연수는 인신매매단 두목 염상철과 거래를 위해 김무진 기자와 그들의 사무실로 돈을 들고 찾아갑니다. 가방에 도청기를 숨긴 현수는 차에 대기하고 있는 김무진을 통해 납치된 사람들의 행적을 실시간으로 경찰에게 전달하고 경찰은 현장을 급습하여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하지만 도연수가 거래를 하던 중 공범의 사진을 받으려는 타이밍에 염상철은 100만 원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100만 원은 그에게 도연수가 경찰과 내통하고 있으며 도연수를 처리하는 대가로 2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돌변한 염상철은 도연수를 공격하고 도연수는 위기에 몰립니다. 하지만 이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은 바로 부인 차지원. 차지원의 도움으로 도연수는 목숨을 구하고 차지원은 염상철을 체포합니다. 도연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를 거라 생각했던 차지원이 자신을 구출하러 왔다는 것에 놀랍니다. 그의 시계에 들어가 있는 추적 장치로 그를 찾아낸 것이죠. 부인인 차지원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닫는 현수에게 그녀는 최재석 형사가 그를 체포할 거라며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행복한 집,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현수. 슬픔에 잠긴 채 도망칩니다. 이렇게 둘 사이가 끝나는 듯 했지만 도연수의 차 앞으로 택시가 한 대 멈춰서고 택시에서 내리는 건 차지원. 둘은 자신들이 처한 지금 상황에 절규하며 끌어안고 웁니다. 집으로 가고 싶어. 체포되더라도 마지막을 행복한 자신들의 집에서 맞이하기로 결심한 둘은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한편 도혜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신병원 원장인 백만호의 존재를 알아내고 그의 집으로 가서 도연수를 돕기 위해 도민석의 진정한 공범을 찾는 것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러나는 반전. 사실 도민석의 공범은 바로 백희성이었다는 사실. 왼 손목에 찬 초록색 고무밴드와 긴장할 때 물어뜯은 짧은 손톱. 과거 도혜수가 장례식장에서 본 것은 바로 백희성이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는 도연수. 병원에서 경찰을 따돌리고 탈출한 염상철. 도연수를 처리했다고 믿고 있는 백만호.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고 있는 백희성. 과연 이들 앞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원래 도민석의 공범으로 제가 지목했던 건 바로 백만호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도혜수가 장례식장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아버지 친구로 인식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백희성과 도연수는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정확히는 백희성이 도연수보다 2살 더 많습니다. 즉, 도민석의 장례식 당시 백희성도 도연수와 도혜수와 동일하게 고등학생은 아니더라도 아주 어린 나이였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고등학생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자신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와서 아버지 친구라고 말하고 힘든 일 있으면 연락달라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면 그냥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충분히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요? 스토리 구멍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백희성과 도연수의 나이대가 얼추 비슷하다는 사실이 백희성을 공범으로 만드는 설정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던져진 것은 던져진 것이니 백희성이 도민석의 공범입니다. 플래시백으로 염상철과 통화하는 모습과 장례식장의 모습, 긴장해서 물어뜯은 짧은 손톱, 그리고 염상철이 도연수에게 주려고 했던 사진 속의 모습까지 모두 백희성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동기입니다. 백만호를 도민석의 공범으로 몰기가 더 좋았던 이유는 명백한 동기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를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장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아들이 장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당시 갓 대학생이 되었던 백희성이 도민석과 같이 인신매 매단과 연락해서 살인을 벌였던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현수가 방문한 다음에 부모에게 백희성은 도민석이 자신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단순히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리고 애당초 어린 나이에 백희성은 도대체 어떻게 도민석을 알게 된 것일까요? 아직까지 나온 정보로는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백희성과 도민석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의문 중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백희성의 동기일 겁니다. 부잣집 아들인데 굳이 돈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아직까지 드러난 모습은 그냥 살인을 즐기는 미치광이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가 별다른 이유 없이 살인에 동참했다고 하면 그는 지금까지 악의 끝에 등장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악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11화에 등장한 가장 의외의 떡밥은 도현수가 10살 이전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숲에서 영문을 모르고 헤매던 도현수. 찾았다 이 녀석. 현수야, 잘 들어. 여기서 길을 잃으면 죽을 수도 있어. 저기로 넘어가면 절벽이거든. 그 숲을 왜 헤매고 있었는지 바로 전의 기억은 고사하고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도현수.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희성의 신분증을 통해 그가 82년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도현수와 김무준은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에 2살이 더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현수는 93년도쯤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민석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4년이 흐를 때쯤 엄마가 실종되는 사건을 겪고 5년이 지난 뒤에야 아버지가 자살을 하면서 엄마를 포함한 6명의 시신이 발견되고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자신의 누나가 이장을 살해한 것을 스스로 누명을 쓰고 도주합니다. 3년간을 숨어서 중국집 배달 일을 하다가 거기서도 살해당할 뻔하고 그리고 또 도주한다는 것이 백희성의 차에 치여 또 죽을 뻔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도현수의 말도 안 되게 불행하고 기구한 인생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가 도민석이나 백희성 그리고 100만 원의 실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모든 단서가 그를 악인으로 보이게 만들었지만 사실 천사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인공인 도현수입니다. 자신을 왕따시킨 김무진을 용서하고 설득해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으며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돈을 훔치려고 했던 인간 쓰레기 남준기를 살려준 것은 물론 오해 때문에 자신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박경춘도 용서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보통 인간은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의 포용력과 배포입니다. 마음 같아선 대천사 도현수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럼 이쯤에서 모두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도민석에 대한 재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산속을 기억을 잃고 헤매고 있는 도현수를 붙잡아 구해주는 도민석. 도현수는 그에 대한 기억이 없을지언정 그를 만남으로써 마음속에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엄마가 실종된 다음에 엄마의 음성이 담긴 테이프를 현수에게 주었으며 엄마가 실종될 때까지 4년 그리고 연쇄살인 사건이 밝혀질 때까지 5년 거의 10년 가까이를 바로 옆에서 함께했던 대천사 도현수도 그가 사악한 악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석의 사인은 자살입니다. 진정한 악의 대리인인 누군가 그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만약에 그가 정말로 자살을 했다고 한다면 죄책감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할 정도의 좋은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 도민석이 과연 악인이었을까요? 정말로 그가 연쇄살인범이었을까요? 도현수의 사라진 기억 속에 이 모든 퍼즐이 숨겨져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진 이가 기억을 잃게 되는 일은 엄청난 충격을 통해 트라우마를 겪고 정신이 이를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기억을 봉인할 때입니다.
아직 10일밖에 안 되었는데 너무 급하게 많은 것들이 공개된 느낌을 주는 악의꽃.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퍼즐은 도연수의 잃어버린 기억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이 그로 하여금 기억을 봉인하게 했는지, 그 기억에 도민석과 도연수의 엄마가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를 풀어야만 도민석과 백희성이 왜 공범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 결국 잡혀가는 도연수의 모습과 무엇인가를 알고 공미자에게 수화로 말을 하는 가정부, 그리고 곧장 이어지는 도민석과 동일하게 한쪽 손톱이 사라진 시신들의 발견이 나옵니다. 만약 수화로 말을 하는 가정부가 살해된 것이라면 그녀가 무엇인가 비밀을 알고 공미자에게 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살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이미 감옥에 가 있는 도연수와 지금 당장 살인을 저지르기에는 너무 몸이 약한 백희성,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를 죽일 만큼 멍청하지 않은 백만호 등 가정부가 살해되기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녀가 살해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연히 발견된 과거, 하지만 죽은 도민석에 연관된 가경리 살인사건 이후에 살해된 시신들이 가능성이 훨씬 높겠습니다. 실종된 정미숙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얼핏 너무 일찍 모든 것이 밝혀진 것처럼 보이는 드라마 악의꽃. 도민석의 공범이 백희성이라는 것도 알았고, 연관된 인신매매 조직도 알았고, 도연수가 백희성 노릇을 했다는 걸 차지원이 알았고, 또 차지원이 그걸 안다는 걸 도연수가 알아버렸고, 최 형사도 모든 걸 알고 도연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라진 도연수의 기억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도민석이 왜 자살을 한 것인지, 도민석과 백희성이 서로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백만호의 공미자가 무엇을 어디까지 아는 것인지, 정미숙은 어디로 간 것인지, 도연수랑 협조하기로 한 박경춘은 그냥 곱게 잡힌 채로 사라지는 것인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궁금증을 남긴 채 결방이 된 악의꽃 12화. 목빠지게 기다리면서 뇌피셜과 내용 정리를 즐기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 영상 알림벨도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전전 믿으시죠? 라이언킴이었습니다.